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가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몇 월 위기설이니 하는 그런 특정 시점을 콕 집어서 위기설이니 하는 그런 표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갈수록 위기의 압박은 더 커지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4월 위기설을 들었을 때는 4월을 넘기면 고비를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 몇몇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금융사들의 충격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정부 당국은 사실 무근이다, 낭설이다 하면서 위기론을 진화한다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단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올까요? 정말 당장 문제되는 이 PF 부실을 미루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까지 고갈이 돼서 그런 걸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무분별하게 쓴다고 느껴질 정도로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로 부동산 PF 부실이 수습이 불가능해지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고 4월 위기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 4월 위기설은 지금 정부 말대로 낭설일 수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됐든 그게 6월이든 10월이든 위기설 돌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동안 정부에서 해오던 정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미룰 수 있어요. 건설사들 부채 상환 밀어주고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고 원금 못 갚으면 원금도 깎아주고 미분양 매물 대신 사주고 하면서 공사비를 늘려주든 아님 금융기관 쪼아서 금리를 낮춰주든 정부가 보증을 서주든 금융사 부실 채권을 떠안아주든 어찌됐든 그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땜질하는 식으로 허공에 날리는 돈이 얼마가 되든 물론 그러다 결국에는 더 크게 터지겠지만 당장은 문제가 안 터지게 미루면서 또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쵸. 이런 경제정책 수단 측면에서만 본다면 당장 닥친 4월 정도야 못 버틸 게 있겠습니까? 이 관점이면 정부 말처럼 4월 위기설은 낭설이죠. 자, 그럼 다르게 이야기해서 이런 정책들을 지금처럼 추진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부실 규모는 점점 커지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하는 정책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는 어렵고 앞으로 갈수록 더 강한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금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펼치기 어려워진다면요. 사실 언론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 4월 위기설은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실제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 댓글에서도 총선 이후에 터질 거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 그게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선거 앞두고 이런 상황이 안 터지게 그동안 계속 억지로 끌어오고 있었는데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하기 힘들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터져 나오든 간에 늘상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면서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실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도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해서 형식적이든 어떻든 독립기관인 한국은행까지 이런 관련 기관들도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에 내부 진통 없이 신속하게 발맞추면서 일관되게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설령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론에 크게 등장할 만한 것도 없었고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PF 부실 대책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금융기관까지 전부 정부 메시지에 발맞춰서 결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정책 당국 내의 내부 진통이라기보다는 따르기는 따르되 볼멘소리, 우려의 의견 정도 선에서 그친 건 사실이고. 네. 이제 곧 총선이 있는데요. 정부 국정운영의 중간평가이자 차기 대선 판세 흐름을 측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 총선에서 여당이 대선까지는 아니라도 적정 수준에 만족할 만한 선거, 아니 최소한 비등비등한 수준의 결과를 얻는다면 이런 PF 부실 현실화를 미룰 수 있는 정책들이 어느 정도 관성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4월 총선 결과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야당 쪽으로 확 넘어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일관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 위기론이니 4월 위기론이니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처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캔들피그님, 이게 흔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문제요? 네.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를테면 레임덕이 온다든가 아니면 혹은 차기의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그럴 때 공무원 조직 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혹시 뭔지 압니까? 제가 조금 힌트를 주면 특히 상급 공무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직위가 높은 공무원들의 연차 사용이 갑자기 확 늘어난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연차요? 네, 연차요. 아, 이게 뭔지 감이 온다. 네, 공무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회사로 치면 팀장급 이상 임원들급들이 회사를 비우거나 연차를 막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요. 사실 매번 선거 이후로 여야가 공수교대 될 때마다 그쪽 관련 인사들이 수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 초반에야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도 알아서 더 잘 돌아가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일 수 있어요. 시키는 거 다 알아서 잘 하니까요. 그래서 정권 초에 가장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정권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이때도 일을 계속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그게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정권 초반에야 다들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데 괜히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시기가 됐는데 그때도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혼자 열심히 하면서 더 충성을 했다가는 이때는 이전 수장의 라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각인될 수도 있어서 향후 인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괜히 본의 아니게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원래 진행하던 업무를 질질 끈다든지 진행이 잘 안 되게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하는데 특히 좌우정치 진영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사안의 프로젝트라면 더 심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직위 높은 공무원 쪽 일부에서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쵸. 당연히 전부 다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지만 직위 높은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관련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이런 데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권이든 추진하는 일이 모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적절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관점에 따라 그 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하잖아요. 예를 들면 PF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관련 기관들이 PF 부실이 안 터지게 막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 근데 그걸 다른 시선에서 보면 오히려 왜 그때 구조조정을 안 해서 일을 더 키웠냐, 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안 하고 축소 보고했냐, 지금 보니 여기에는 더 이상 지원할 곳도 아닌데 왜 그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냐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수장이 바뀌었을 때 분명히 책임을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번 다른 진영의 정치 수장을 맞이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성원 입장에서는 정권의 임기 후반이든 아니면 국정 동력을 잃어가는 분위기든 이런 상황에서는 정권 초반처럼 뭐가 됐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부서장이나 임원이 외부 인사로 바뀌었을 때 그때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나 관성적으로 해오던 일 가지고 질타하는 경우도 흔한데 정부 조직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앞에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게 관련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공기업 혹은 지자체, 국책연구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크게 퍼진 이후부터는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정책 하나를 펼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그리고 특히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호적인 관점에서 업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거 이전에 비해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정책 실행이 굼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권 초반에야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겠지만 만약 정권 입장에서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 비등비등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전처럼 정책 추진하기가 그리 만만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건설사 연쇄도사 나고 금융권에 충격 막자고 하는 이 부동산 PF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억지로 부동산 띄우기, 건설사 살려주기라는 여론의 비난도 적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의 문제겠지만 만약 지금 사장이
전임 사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괜히 지금 사장 말대로 시키는 대로 일했다가 나중에 정권 넘어가고 일 잘못되면 책임 소재를 추궁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때 문제되는 거 알아놓고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고, 의도적으로 문제 축소시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또 추궁당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들 역시도 이제는 되게 보수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고서를 내게 될 거고요. 연구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본연의 입장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발표들을 또 언론기관들도 더 자주 다루게 될 거고, 이전 평소보다 더 비판적인 관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내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나오는 4월 위기설이 엄밀히 보면 4월 이후의 위기설인 건데,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정부 말대로 터무니없는 낭설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는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 채널을 길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정권 때도 저희가 경제정책을 꾸준히 비판을 했었고요. 지금도 다른 건 없습니다. 좌든 우든 간에 누가 정권을 잡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깨끗하고 안전하게 재무적으로 건전하게 잘 관리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민 대표 바뀌고 누가 되는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저희 관점은 일관되게 굉장히 명확해요. 좀비 기업으로 망할 회사들이나 부실 채권자들 무너지지 말라고 계속 지원하면서 부실 규모만 계속 키우는데, 이거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는 거라서 이렇게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날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건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질질 끌다 결국 터지면 부실 규모는 규모대로 커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는 이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도 안 될 수준이 되고, 그러는 동안 이미 정부도 재정 낭비를 해버려서 실탄을 다 소모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 수습하려고 할 때는 돈도 기회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한 얘기지만 문제점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서 키울 게 아니고요.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터뜨려서 사태를 통제해 나가는 게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위기설이 계속 회자되는 그런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부실을 더 키울지언정 상황을 억지로라도 미룰 수 있는 그 방법조차 고갈이 돼서 이런 4월 위기설이 나온다기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PF 부실 대응책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강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면서 위기설이 등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